네, 저희 JTBC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후보, 내일은 원희룡 후보를 만납니다. 한 후보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생각도 직접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한 후보님 당선 시 용산과의 관계를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서 좀 더 악화되거나 할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대통령님과 저는 완전히 같은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걸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치인들이 그것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당정관계의 합리적 쇄신이거든요. 지켜봐 주시죠. 지금 시점에 왜, 누가 이런 것을 수면 위로 올렸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추측하진 않겠고요. 사실 이 이슈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저를 막기 위한 어떤 시도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당무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좀 전당대회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가 너무 서로 간에 비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비방한 게 있던가요? 제가 네거티브를 한 게 있던가요? 다음에 혁신을 하겠다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제가 참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당과 용산 어떻게 설득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많은 의원님들, 중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만나뵈면 제가 이 상황이 어떻고 왜 이런 대안을 얘기했는지 설명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동의하십니다. 당장 그동안에 있었던 특검을 찬성하느냐, 특검을 반대하느냐 이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 아니면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을 찬성하느냐로 프레임이 바뀌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특검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안이 그 전략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법도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북풍 공작 아닌가요? 우리 전대에 개입해서 제가 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제가 이 당선되면 민주당에 되게 위협적이다라고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한동훈이어야 한다. 이유가 있다면요? 세상에 꼭 한동훈이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 주제 파악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암흑기를 길게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을 저희가 차례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희룡 후보인데 원 후보는 제2의 연판장 사태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나 지역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울산에 왔는데요. 일단 우리 부울경과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이제 당원들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이 관망하다가 이번에는 경험과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보여준 원희룡을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냐.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는 전혀 무관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말려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판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로 몰고 가는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묶는 거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논란인데 만약에 원 후보님께서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당의 지도부와 의논을 하고 대통령실의 고위 의사결정 관계자들 최소한 비대위원장과 의논해야 되는 그 급의 부분들과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응답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 내용을 주관적으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나 그러니까 김 여사와 좀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당대표로 출마한 이후에는 소통 자체가 그건 불공정입니다. 네. 일체 직접 간접 소통 일체 안 합니다.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네.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저희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용산에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될 때는 대통령과도 책상을 치면서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3의 안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저예요. 꼭 원희룡이어야 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노말을 써야 된다. 새로운 말보다는.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거대 야당의 맞설, 정치 경험과 투쟁 경험과 이재명 후보와 싸웠던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네, 이번엔 후보들 간의 극심한 세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일부 당협 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 하자 한 후보는 구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나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한동훈 후보 사퇴 요구에 동참해달라는 연판장을 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퇴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연판장에 서명 또는 불참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 했던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 친윤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연판장을 돌렸는데 곧바로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선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또 보고 싶나 야비한 행동은 그만둬라. 이번 전당대회는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는 등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한 후보도 즉각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취소하지 말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라며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또 연판장에 관여한 인사 중 하나로 지목된 박종진 선관위원은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지적이 일자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연판장 논란을 비판하면서도 한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제 연판장과 저의 상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고. 그 연판장 사태라는 게 아마도 문자 때문에 촉발된 거죠.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께서 직접 사과하시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일체에 개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